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11분 가상화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을 볼게요. 돌아왔죠? 예, 드디어 이제 월봉이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일봉하고 주봉이 시장을 주무르다가 어제자로 월봉이 힘을 내서 월봉이 원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있어요. 자, 월봉으로 보면 이게 몇 달러죠? 최초의 저항 위치가 대충 이 정도잖아요. 3820 정도? 예. 여기가 저항이 이거 바뀌나? 잠깐만요. 바뀌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였나? 기억에 38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3850 정도가 저항이니까 이제 저항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은 자유가 된 거죠. 예, 꼭 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월봉은. 계속 이야기해드린 것 중에 그러니까 3860에서 4384 그 사이는 매도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 영역에선 보유한 분들이 청산을 하실 건지 홀딩을 하실 건지 결정하는 구간이지 그 안에서 신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당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좋은 흐름인 줄 알고 위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뜻밖의 하락이 왔을 때 너무 비싸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되돌림이 잘 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며칠 동안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가셨을 거고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예. 지금 지지는 어디에 있냐면 빠른 게 3,400달러, P차트는 3,258인데 이게 지난달 저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은 바닥이 경신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작년의 최저가를 올해 다시 경신할 수도 있는 환경임은 감안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월봉은 이제 매매가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3,860달러 위는 매도를 해야 되는 공간이고 여기 아까 3,400불 정도 됐었나요? 3,410불에서 3,860불은 거래가 필요 없는 그냥 허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상은 허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허공에. 그럼 주봉을 볼게요. 주봉은 사실 지지가 있었어요. 지지가 3,930불에 있었는데 3,930불에 있는 지지는 월봉의 3,860불에 있는 저항보다 높게 있었으니까 월봉의 저항보다 주봉의 지지가 높게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거래를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월봉이 이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 지지 밑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다음 주에 일구간이 있어요. 이거 캡처를 떠서 볼까요? 캡처를 좀 떠서 보면 여기가 일구간이 있어요. 여기 A.
캡처가 떠졌나요? 네, 캡처 떠지고 있군요. 여기가 A가 1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봉이 힘을 가진다면, 이건 이제 가정법이죠. 예, 월봉이 힘을 가진다면 월봉은 하락시킬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A 단계에서 고투를 내려야 되고 저투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요 A의 전봉인 현재봉, 이 봉은 예, 고가는 깨기 힘들게 해야 되고요. 저가는 깨기 쉽게 해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고가 마이너스 종가는 크고, 예, 그 다음에 종가 마이너스 저가는 작아야죠. 지금의 형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번 주에 하락을 할 거라고 봤고요. 예, 그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하락을 못하면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봉은.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하락을 시키려면 이번 주에 터뜨리고 하락을 해서 장대음봉을 만들어 놔야 다음 주 됐을 때 이번 주에 고가를 못 넘으면서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고 이번 주에 저가를 다음 주에 깨면서 저가 투자 심리도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만 딱 봤을 때는 아, 이번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잠시. 그래서 어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그 얘기를 계속 했던 이유가 일봉이 TO 지지까지 어제 다 썼거든요. 예. 일봉이 TO 지지까지 전부 다 썼기 때문에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게 T3 지지를 썼고 여기서 T4랑 T5랑 같이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다 쓴 건데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저걸 보면서 이제 긴가민가 한 거죠. 이상하다. 근데 사실은 최고가 모드를 만들고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최고가 모드를 만들어 놓고 저 P4 저항을 찍고 나서 휩소를 내고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화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원화 차트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달러도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저께의 봉을 보고 안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갈 거면 벌써 갔을 텐데 의도적으로 안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계속 얘기를 드린 거죠.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위로 가는 거를 안 갈 수도 있다고 감안해 보면 조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게 오늘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어제도 버텼으면 또 오늘 다른 얘기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는 별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일봉을 보는 분의 관점이랑 주봉을 보는 관점이랑 월봉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월봉이 힘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유로워요. 사실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월봉은 이제 내려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월봉은 이제 꼭
내려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진 거죠. 월봉이 꼭 내려야 하는 가격은 3,860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만이고 지금은 3,860달러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3,260달러까지 다시 내려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3,260불 아래까지 기다릴 겁니다. 일봉은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설명드렸던 대로 이번 봉이 양봉이 나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거고요. 당연히 윗꼬리가 나오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로 쭉 감았다가 다시 내리면 윗꼬리가 생기잖아요. 이 윗꼬리를 만드는 이유는 그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고가를 깨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봉을 보면 지금 이 월봉이 어제의 일봉이랑 똑같은 거예요. 2018년 11월 월봉은 어제 일봉과 같은 거죠. 그럼 그 다음 봉에서 반등이 왔다가 양봉을 내느냐 음봉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봉에 그러니까 지난 달의 봉의 종가가 그 다음 달의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봉이 나서 양봉이 위로 올라가면 양봉의 시가가 저항이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저항이 안 따라 내려오니까 여기서 지지를 활용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윗꼬리를 내고 밑으로 내려오면 종가가 저항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윗꼬리의 고가를 넘기가 힘들어요. 마치 이번 달 월봉처럼 지난달에 만들어 놓은 고가를 이번 달에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온 반등은 아직까지의 결과로만 보면 상승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번 달에 고가를 못 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승시켰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월봉은 어차피 처음 만들어진 구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아직은 주봉이 지지가 살아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떨어진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봉은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장대 음봉은 지지를 죽이지만 반대로 저항을 강하게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강하진 않지만 지지는 다 망가진 상태이므로 오늘은 매수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 아랫꼬리가 더 많이 나는 게 좋겠죠. 저가 방어를 하려면 아랫꼬리가 훨씬 많이 필요해요. 마치 지난달 월봉처럼 아랫꼬리가 더 필요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르면 나가리예요. 내일 오늘 저가 방어 안 될걸요? 그러니까 어제의 음봉은 아랫꼬리가 없잖아요. 아랫꼬리가 거의 쥐꼬리만큼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저가를 지키기 쉽지 않아요. 어제의 저가를 오늘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밑으로 내려가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다시 감아 올려서 양봉으로 끝내는 게 베스트. 그런데 여기서 의미 없이 위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랫꼬리를 달고 음봉 내면 이건 욕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랫꼬리도 못 만든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윗꼬리만 만들고 아랫꼬리 안 그리면 최악이고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대로 양봉을 그리면 아랫꼬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랫꼬리가 없으면 그냥 매수를 지지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봉의 시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지해서 T3 지지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튼 오늘은 안 하시는 게 베스트.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오늘은 그냥 두셔야 돼요. 얘가 상승할 거면 아랫꼬리 길게 달고 윗꼬리 없는 양봉을 만들 거고요. 이 친구가 상승할 생각이 없으면 위로 갔다가 윗꼬리 달고 십자봉이나 아랫꼬리 달고 음봉 이런 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오를 수 있는 시간이 토일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기준봉을 만들고
내일 토, 모레 일인데 만약에 저 일봉이 오늘 음봉을 내서 내일 아침 토요일 9시에 안 좋은 봉을 그렸다 그러면 토 일도 없겠죠. 오르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주봉이 음봉으로 끝난다는 얘기고, 주봉이 음봉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일구간에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깰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3일간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3일간의 흐름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월봉이 가고자 하는 방향인 그죠? 3,400불 아래로 갈 수도 있다라고 감안하시고 심리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오른다라고 그 희망회로만 돌리면 내려왔을 때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거든요. 주봉으로 보면 나쁜 거예요. 아니, 일봉으로 보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이 오는 시간이 너무 늦었어.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월봉 안 좋다. 예. 일봉도 안 좋다. 주봉이 얼마나 버틸 건지는 주말 동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월봉은 매수 가치가 없고 주봉은 지금 상태가 매수 가치를 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봉이 양봉이 나면 내일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 해볼 수 있고요. 일봉이 음봉이 나거나 윗꼬리가 길면 포기. 자, 원화. 자, 월봉은 그냥 내려왔겠죠. 네, 월봉은 내려왔고 주봉은 지지를 누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일봉은 너무 급격하게 내려서 랠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랠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예, 결과는 지켜보세요. 양봉으로 살아나는지 음봉으로 끝나는지요. 이더. 자, 월봉상 바닥에서 양봉은 시가 아래가 매수잖아요. 아직 시가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가격 위에서 놀다가 이제 매수 가격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매수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진 패스. 원화. 그죠? 월봉 매수가인 12만 8천 원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패스. 리플. 이거 맞나요? 맞는데? 그럼 여기 그거 떠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이 떠야 가격이 맞거든요. 이게 매수가를 찍은 건지 아닌지를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찍은 것 같네요. 예, 이제 월봉은 매수할 수 있는 환경 아래로 잠시 들어왔다가 지금 감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0.335달러 아래로 지난달 저가까지 영역이 됐다. 오, 이제 매수가 아래로 들어왔잖아요. 여기 0.34626 예, 대충 그 정도 아래가 이제 매수 영역이니까 이제 월봉은 매수 가격 아래로 지금 내려온 거고요. 예, 지난달 저가가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요 영역 안에서 예,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은 볼 거 없고 주봉도 아직 매수 영역 아니고 월봉도 아직 매수 영역 아니니까 되도록 손절선이랑 가까이 붙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매수할 가치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 이유는 손절폭이 적기 때문이에요. 지난달 저가 근처까지 간다는 거는 지난달 저가가 손절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손절폭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메리트가 커지는 거예요. 원화.
자, 370원이요? 373원이었나? 지금 대충 보이는 거는 371원 정도 되니까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온 거예요. 리플은. 예. 그러니까 370원에서 316원? 요 사이가 매수 영역이니까, 예. 요 사이 가격대에서 잘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은 나가리고, 이제 월봉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일 걱정은 사실 리플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문제인 거예요. 예, 비트코인만 문제 없으면 리플은 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은 지지가 지난달 저점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난달 저점 근처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알트들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비트가 가는데 알트가 못 가요? 가겠죠? 예, 더 난리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알트코인의 지지와 저항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오르겠다라는 사인이 먼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산다면 저는 우선순위에는 리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리플하고 비트코인이 메인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관심이 거의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죠. 그냥 위에 저항이 있고 밑에 지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지지가 4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만원대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게 45,000원까지 가야 지지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내토막 나야 예 의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내토막 나야 가치가 생기는 종목을 지금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참 죽여주는 종목인데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18만 1,000원에 추천한 전문가가 한 분 계시죠. 예.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를 하면 계속 돈을 잃을 텐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차는 포르쉐를 타죠.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오스 자 보시다시피 저항 밑으로 내려왔죠. 2.68 지지는 1.7 1.7 아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봉이 막는 힘이 소진되면 여기까지는 가야 가치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관찰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면 좀 지겹지만 쉬워요. 가격 올 때부터 관찰하면 되니까. 자, 이제 내려오니까 저항들이 다 확인되죠. 3053원이 저항이고 지지는 여기 1946원. 그러니까 이 친구도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관건이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이 언제냐? 오늘이 11일이니까 이게 한 20일 정도에 온다 그러면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그죠? 남아있는 시간이 10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시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25일 이후에 왔다 그러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못 감아. 25일 이후에 이 가격이 오게 되면 남아있는 게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세를 돌리거나 가격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잘 보자고요. 이 가격을 찍는 시점이 언젠지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아래 꼬리가 좀 길어야 돼요. 그 아래 꼬리가 길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방어해 달라고. 지금 월봉으로 보면 다음 달이 1구간이잖아요. 1구간이니까 1구간에서 저점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멈추면 양봉이 쬐끔할 거 아니에요. 양봉이 조그맣을 때는 이게 저점 무너뜨리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에 저점을 깨지 않더라도 아래 꼬리는 필연적으로 길게 달아줘야 다음 달에 매수할 때 유리하죠. 근데 이번 달은 사실은 지난달에 아래 꼬리가 길긴 하지만 음봉이잖아요. 음봉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왜? 양봉이면 저항을 훨씬 더 높였을 텐데 음봉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항을 밑으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줄여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래 꼬리를 잘 만들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라이트코인. 이제 저항에서 내려오고 있죠. 예, 지지는 29.166 정도. 원화. 이거 아직 시뮬레이션 안 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뭐 달러야 그냥 제끼고 원화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항이 더 밑으로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봤다가 확인할게요. 차트를 볼 때 지금 현재의 차트를 보면 항상 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에 n분의 1만큼 보조지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분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값을 갖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라 그러면 27,900원대, 그죠? 27,900원대고 아직도 비싸요. 35,111원까지가 저항이니까 지금 저항 위에서 노는데 지금 4개의 저항 중 3개는 회복을 시켰고 하나의 저항이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내려야 돼. 얘는 덜 빠졌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예. 이 종목은 28,000원 밑으로 가야 매력이 있는 거고요. 달러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예, 여기도 저항이 31.6불 아래까지는 내려와 줘야죠. 이게 힘이 없는 저항이긴 하지만 지지는 25.886달러 정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속도란 말이에요. 속도를 구하는 공식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속도를 구하는 공식. 아시는 분? 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조금 더 한글로. 박지영님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그쵸? 시간과 거리죠? 예. 시간과 거리예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시간이 포함돼.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거나 이 가상화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팩트가 바로 속도예요. 속도. 사람들은 속도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거리만 관심 있어. 거리. 거리가 기술적 분석에선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속도라는 거는 시간과 가격 간의 관계예요. 맞죠? 속도란 시간과 가격 간의 관계라고요. 일정 가격을 가는데 A의 시간이 걸리느냐, B의 시간이 걸리느냐, C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요. 그쵸? 속도가 다르다고. 똑같이 800만 원을 가는데 한 달 안에 가느냐, 일주일 안에 가느냐, 하루 만에 가느냐는 전혀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건 속도예요, 속도. 우리가 원하는 매수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굉장히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굉장히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빨리 가면 장대음봉으로 가겠죠. 그 장대음봉으로 가면 일봉으로는 장대음봉 뒤에 4개의 봉만 지나고 나면 하락이 끝나요. 그러면 총 5일이면 끝나. 그죠? 장대음봉 하나, 그 다음에 봉 하나, 그 다음에 T3, T4, T5. 봉이 시작되고 올랐다가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렵겠죠. 그런데 그 어렵다라는 개념이 시간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변동폭을 키우면 저항이 못 따라오고 지지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횡보 치면 지지는 생기고 저항은 내려와요. 근데 그게 3개의 봉을 지나면 T5 저항까지 싹 다 치워버리니까 그러면 일봉상으로는 4개 장대 음봉 빼고 4개의 봉만 허비하면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장대 음봉 포함 5일이면 되는 거예요. 주봉은 장대 음봉을 내면 그 뒤로 4주잖아요. 4주. 그 뒤로 4주인데 문제는 장대 음봉을 내면 그 다음 봉은 공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을 내고 장대 양봉으로 받아치면 돼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2주 만에 할 수 있어요. 장대 음봉, 장대 양봉에서 2주 만에 갈아치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오면 그죠? 이게 저항이 계속 발달해요. 주가가 아주 천천히 내려가면 저항도 잘 따라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가는 폭만큼 저항이 따라오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월봉 지지에 도달했을 때 주봉 저항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누르고 있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그 시간이 20일이다. 그러면 열흘 동안 싸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만 그게 만약에 25일 날 우리가 원하는 지지에 도달하게 되면 남은 시간이 5일이기 때문에 5일 동안에 회복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25일 동안 떨어진 거를 5일 동안 회복한다라는 거는 보통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열흘이라는 시간을 그냥 낭비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냥 열흘이라는 시간을 버렸어. 그것도 윗꼬리 만드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을 썼어요. 진짜 나쁜 거예요. 아랫꼬리를 만드는데 열흘을 썼으면 나이스잖아요. 그죠? 아랫꼬리를 만들어 놓고 위로 올라가면 다음 봉에서 내려올 때도 그 아랫꼬리가 방어막이 돼줄 텐데 지금은 아랫꼬리가 아니라 죄다 윗꼬리를 만들다가 그죠? 열흘이라는 시간 다 써놓고 이제와 딴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 바닥을 그리려면 20일 안쪽에 와야 되고요. 20일 안쪽에 바닥이 오는 게 올라가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그죠? 내려가는 속도와 올라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는 비등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속도에 비해 올라가는 속도? 예. 이게 비례가 안 맞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반등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승으로 턴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4월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구조는 4월까지. 이번 달이 T3이에요. 자, 월봉을 보시면 쉽지 않죠. 말씀드렸지만 쌍바닥은 바닥이 양봉일 때 강도건님 쌍바닥은 바닥이 양봉일 때 잘 나오는 구조고요. 바닥이 음봉이잖아요. 지금은 지난달은 양봉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쌍바닥이 아니라 쓰리바닥을 그려야 돼요. 쓰리바닥. 왜 그러냐면 양봉을 만들면 양봉이 저항 하나를 대부분 없애주거든요. 양봉이 저항 하나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면 저항을 하나 더 없애고 그 다음에 올렸을 때는 저항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걔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바닥을 안 그리고 그냥 저항을 들어버린다고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음봉으로 바닥을 그려놓으면 저항이 강한 것들이 계속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드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봉 바닥에서 한 번 흔들고 그 다음에 양봉 내면서 한 번 흔들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니까 바닥이 일봉상에서는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려지죠. 그래서 확률상 음봉 바닥을 그리면 쌍바닥 형태보다는 쓰리바닥 형태를 그릴 확률이 높고요. 물론 외바닥도 그리지만 그게 높은 확률이 아닌 거잖아요. 음봉의 바닥을 찍고 장대 양봉으로 날아가는 경우는 우리가 아는 케이스에서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예, 그런 환상적인 케이스만을 보고 대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쓰리바닥을 그리면 나이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 안 되면 이번 달에 지난달 저점을 깨버리고 그러면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바닥을 새로 찍고 양봉을 그리면 그게 더 나아요. 그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어차피 바닥을 음봉으로 가져가느니 예, 양봉 바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달은 그냥 하락하고 예, 지난달 저점 깨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차라리 밑으로 더 빼서 양봉으로 다시 감아 올리면 2월, 3월, 4월 달 매수하기가 완전 좋죠. 그래서 차라리 안 될 거면 4월 달 매수하기에 좋게 구조를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전에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고가상으로 내려와야 되는 고가가 이거잖아요. 2922달러.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가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 목표가는 2922달러예요. 예. 2922달러 어디냐면 이거요. 그죠?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지 않는 한 목표 가격은 2,922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922달러를 안 갈 거면 예, 고가 투자 심리도를 들면 돼요. 그러면 휩소 처리가 돼요. 예,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고가 투자 심리도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 예, 2,922달러를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 달과 같이 지난달에 고점을 넘지 못하면 목표가는 계속 2,922달러가 되고요. 그러면 매수를 한다고 해도 2,922달러 아래로 내려가야 예, 매수해야 될 가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몇 주 전에도. 근데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리 올라도 올봉이 음봉인지 양봉인지 확인하라고 얘기할 정도면 또라이잖아요. 그죠? 40% 오르고 30% 오르고 어떤 거는 막 2배 가까이 오르는데도 중요한 건 올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걸 보는 이유는 예, 지금 구조상 가야 되는 가격이 2,9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그리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원하는 구조를 완성하느냐 완성하지 못하느냐를 계속 관찰하는 거라서 제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계속 좋아지는 것에 불과해요. 어차피 살려고 마음 먹었고 살 돈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시장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이게 몇 년도지? 여기 보시면요. 2013년도에 얼마를 갔었냐면 1171.3달러를 갔는데 그 다음 달에 얼마 찍었냐면 저가가 381달러 찍었어요.
맞나? 월봉. 저가가 381, 고가는 1171. 뭐 한 달만 해도 뭐 이렇게 팍팍팍팍 빠지거든요. 이상하다. 잠깐만 좀 자세히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지면 떠나요. 비싸지면 돌아오고. 희한한 분들이에요. 자, 보세요. 저가가 100불이에요. 그죠? 저가가 100불이고 고가가 1171이에요. 근데 고가에서 100불 저가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 걸렸냐면 3달 걸렸어요. 3달. 3달 동안 몇 토막 났어요? 10토막 났어요. 그죠? 3달 동안 10토막이 났다고요. 저 2013년도에는 3달이라는 기간 동안 10토막을 냈어요. 근데 그때 고가가 1100불이에요. 그죠? 지금 1100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어딨어요 1100불이. 지금도 3000불이 넘는데. 예. 그러니까 남들이 환호할 때가 팔 때고요. 남들이 떠난다고 할 때가 살 때예요. 어차피 돈은 돌고 도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요. 돈을 메이저가 들고 있는 한 올라요. 그걸 모두 개인이 들고 있다. 그럼 그건 끝난 시장이에요. 그냥 먹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메이저가 들고 있으면 그대로 안 끝내요. 예, 어떻게든 올려서 다 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죽으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메이저도 죽어요. 예. 그러면 메이저는 어쨌든 올려서 한 번은 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전에 타고 있어야죠. 설레발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저도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은 사람이라서 쓸데없이 고수행세하고 희망회로 돌리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연히 맞출 수는 있어요. 뭐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냥 찍으면 돼. 그래서 찍어서 맞추면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틀리면 아우 미안해 하면 끝나고요. 근데 거래라는 건 그렇게 해도 되지만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래는 사고 파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데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상관없어요. 그건 거래니까. 근데 투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투자는 내가 아는 걸 하는 거예요. 거래는 그냥 사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투자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에 투자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것만큼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는 것에 배팅하고 내가 모르는 것만큼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된다고요. 왜? 그건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투자는. 근데 그게 크면 안 돼. 그죠? 내가 모르는 영역이 커지면 안 된다고요. 그게 커지면 손실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좁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이 줄어들고 줄어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장에서 그만큼 확신을 갖고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좁히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영역을 좁혀서 그 상황이 왔을 때 배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반대인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차피 투자 시장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주식도 잘 몰라. 나는 비트코인도 잘 몰라.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끝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저한테 너는 이것도 못 맞춰? 이것도 몰라?
예, 못 맞추고 몰라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거를 지적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저나 모르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나는 내가 알 수 있고 설사 모르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 올 때까지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건 전혀 상관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 시간이 길어져도 어쩔 수 없고요. 그 시간이 빨리 온다면 좋겠지만 그 시장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들어가면 1년 버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래요. 저는 들어가면 1년 내내 살 거예요. 1년 내내. 그게 본절이 되건 망하건 그냥 1년 내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살 준비가 된 자리 외에는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지금까지 단타를 쳐서 돈을 번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죠? 여러분들 사업하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인건비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 보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인건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예, 여러분들 몸값 비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놀아도 돈이 발생하는 구조면 차트 보고 거래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인건비에 비해 이 코인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코인은 그냥 돈이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볼 필요 없이 그냥 묻어두고 내비두면 돈이 벌려질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묻어야지. 그리고 그 돈을 날리면 욕 한 번 하고 끝내는 거예요. 투자는 어차피 잃을 걸 각오하고 하는 거지 무조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을 수 있는 돈 한도 내에서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돈이 벌리면 돈이 벌리는 돈은 다 잃어도 되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2,000만 원 벌렸어. 그럼 그 중에 1,000만 원 잃어도 손실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단타를 치거나 배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르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올라가는 거를 못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간 거를 알고 손절을 못한 게 아니라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알아도 발생해요. 알아도 똑같이 발생한다고요. 내리고 오르는 일은 내가 알고 있어도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배팅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한다고요. 주가가 바뀌면 해석이 바뀌어요. 지금 다른 카페에 보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에 맞게 해석하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거에 맞게 해석을 해요. 바꿔요. 스스로. 그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 사람 분석이 맞는 것 같지만 기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앞날을 분석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미래고요. 지금이 미래를 좋게 만드는 거면 나쁘지 않은 거고요. 지금 이 미래를 나쁘게 만드는 거면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래를 좋게 만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이 우선이에요. 현금이. 투자할 때는 현금 떨어지면 개털되고요. 그 다음부터 현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현금이 있으면 물탈 생각을 하죠. 근데 현금이 떨어지면 자기를 비난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러면서 자기의 이성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발달시켜서 아무렇게나 매매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끌고 가요. 그래서 막 우라통이 터져서 분노에 휩싸여서 막 거래를 하다 보면 수수료만 잔뜩 나오고
결과는 더 엉망이에요. 예. 그게 분노,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이성이 지배가 된 거예요. 그럼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결과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컨트롤 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 나를 관리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안 한다면 지금도 계속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그 짓을 제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거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의 규칙에 의해서 저를 제어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부럽긴 해도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5% 오르고 4%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속을 안 부럽겠어요? 부럽지? 하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당신들 몫이라고 생각하지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갖고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럼 지금 하락장에 해야 될 거는 매매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그게 굉장히 작아 보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그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람이 변해가요. 그걸 자기가 느껴요. 11시 지났네요. 공식적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